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다칠 걸 헌재에서 예견을 했는지, 뭔 소리냐. 4월 13일 날 운동하다 다쳐가지고 한 달을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살인적인 스케줄들이 그냥 아예 죽어버려, 그냥 뒤로 밀려가지고, 일단은 다행인 것은 4월 달에 원래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나왔으면 4월 달은 위헌 불합치 판결이 없어요. 뭐 제가 다친 거는 불행했어도 한 달 동안 정말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것들이라서 목발도 짚어보고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어디서 하시든 공부를 어디서 하시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다행이었고 5월 달에는 중요한 위헌 판결이 시험에 나올 만한 게 3개의 위헌 판결이 있어요. 특히 이제 윤창호법 관련해서는 지난 11월에도 먼저 그 하나의 위헌 판결이 있고 남아있던 조항들까지 싹 다 위헌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도 뉘앙스로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판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불쾌합니다. 너무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한 것 같아서 많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너무도 가슴이 아파요. 아무튼 뭐 헌재에서 그렇게 판결 냈으니까 우리는 시험 대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자료도 다른 때 같으면 중요도로 치면 2번에다가 별표를 3개를 쳐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시험과 관련해서는 먼저 위헌 판결 나왔던 작년 게 더 중요하고 여기는 그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로 책임지 위반으로 위헌 판결 내렸고 별을 하나 주지 않고 싶었는데 제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별을 하나는 줬습니다. 시험에서는 뭐 더 그게 나올지도 몰라요. 자, 이 상태로 예비군법, 도로교통법, 변호사 광고 규제에 관한 규정 이 3개와 관련된 5월달 헌재 결정을 오랜만에 거의 매달 한 번씩 유튜브를 올려드리는데 이번 달은 2달 만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자, 먼저 1번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예비군법 15조 10항 전문위원제청 제목을 보시면 끝납니다. 게임이. 프린트 2페이지에 보시면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예비군 대원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 위헌제청 사건. 이 와이프분이 왜 안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사건 개요에서 나와 있진 않아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나와 있진 않은데 이유는 이제 재밌게도 추측할 수 있고 아니면 실제로 뭐 깜빡해서 남편한테 안 알려줬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판결 냈는지 먼저 여기서부터 보시면 예비군 대원 본인 부재 시, 남편 부재 시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에요.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예비군법 2조항. 여기서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예비군 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이 조문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었을 때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큰 논점은 따로 없습니다. 전체 판결 요지예요. 이거는 판결 요지.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정독해 두시고 저랑 같이 키워드만 몇 개 보실게요. 일단 예비군 대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공적 업무라고 헌재에서 판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공적 업무라고 해도 다만 예비군법은 예비군 대원 본인 부재 시 대신하여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세대주 등이 지체 없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요 공적 사무인 예비군 업무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예비군 훈련을 원활하게 실시할 목적으로 정부의 업무 수행 절차에 대해서 단순히 국민으로서 협력하는 행정 절차적 협력 의무를 의미한다고 이 성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침해됐는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셨다는 것을 전제로 파란색 글씨만 핵심 키워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심판 대상 조항의 태도는 예비군 훈련을 위한 소집 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여기도 뭔가 뉘앙스를 주고 있죠. 행정사무 편의를 위해서 전가하는 것으로 이것이 실효적인 예비군 훈련 실시를 위한 전제로 그 소집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도 무슨 사정에 의했든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지나치다. 이 심판 대상 조항은 국가안보 등등 해서 이렇게 인식 변화 등과 같은 현실의 변화를 외면한 채 여전히 예비군 대원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성년자에 대해서 단지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이 필요성과 타당성에도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든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침해됐느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읽으셨을 거라는 걸 전제로 이렇게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임에도 심판 대상 조항은 훨씬 더 중한 형사 처벌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보셨던 처벌 조항, 형사 처벌을 하고 있어서 이 자체만으로도 이런 건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와요. 키워드로. 자체만으로는 그 헌법에 반하지 않으나라고 한번 꼬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체만으로도 형벌의 보충적 성격에 반하고 책임에 비해서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해서 비례 원칙에도 위반된다. 이 판례는 결정의 의의는 프린트로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나와봤자 잠시 뒤에 지금 칸이 없어가지고 2페이지 양쪽으로 그 칸이 없어서 예상 지문은 2번 다음번에다가 넣었어요. 그냥 이거 하나의 그 OX 문제로 그거는 좀 이따가 보실 겁니다. 자, 이거는 그 우리 책에는 뒤에 있다고요. 지금 이 화면은 지금 보시는데, 자, 지금 요렇게 실제 시험에서는 가로치고 이런 거 뭐 안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렇게 해서 아까 읽었던 그 처벌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 부분 형벌과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배돼서 헌법에 위반된다. 정지문으로 이렇게 하나 지문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신 판례는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그 5급 공채 기본 강의 헌법을 시작하는데 최신 판례가 확실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은. 그러니까 이 위헌 판결을 다달이 제가 2개, 3개, 4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만 확실히 잡으셔도 속어법으로 문제를 풀으시는데 여러분들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전체 판례를 다 알고 시험장에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때 그 무기로 쓸 수 있는 건 위헌된 판결만이라도 확실하게 알아두는 거. 그것도 1년치를 한 달에 몇 개씩 해서 쌓아봐요. 그것도 20, 3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최신 판례라고 하면 현재 6월 달은 그 판례가 안 나왔습니다. 휴가 갔는지 모르지만 6월 달은 없어요. 이렇게 한 달 띄어서 안 나온 적도 거의 없는데 아무튼 6월 달도 헌재 결정이 없기 때문에 5월 달 요 헌재 결정 3가지 하고 다음 달에는 있겠죠. 7월 말에 또 7월 판례 나오면 그때 업로드 시켜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비군법 조항은 간단합니다. 도로교통법도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와 내용은 똑같아요. 자, 2번째 제목 보시면 제목을 지금 여러분 제가 이 PPT 실수했네요. 이것만 제목을 봐주지 마세요. 자, 도로교통법 148조의 2랑 위헌재청입니다. 내용은 이제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제목만 그 지난달 거에서 가져오면서 쓰면서 제목만 못 바꿨네요. 자, 이 제목을 먼저 프린트로 보세요. 프린트 3페이지 보시면 1 양가로 1 해가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 추정 거부 전력자가 재차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사건. 그리고 같은 날 5월 26일 날 위에는 그 헌가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었고 밑에는 헌마 헌법소원 사건이었어요. 68조 1항. 자, 그래서 2번 제목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 추정 거부한 이 가중처벌 사건. 밑에 있는 참고로 실어드린 도로교통법 조문은 굳이 안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내용대로 문제는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복잡한 것도 없고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지난
우리 마지막에다가 제가 그래서 일부러 2021년 11월 달 위헌 판결 처음으로 윤창호법에 대해서 위헌 판결 나왔던 것도 결정에 의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4페이지 그 다음에 이것도 일부러 문제를 5페이지에다가 만들어 실어 드렸습니다. 이미 앞에서 헌재 결정 그 당시에 유튜브로 올려드렸지만 상기하시라고 문제까지 다시 한번 올려드린 건데 여기서는 전체 취지는 그 당시 남아있던 조문들이에요. 위헌 판결 안 받고. 그래서 그 키워드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했을 때 요렇게 조금 이 당시 그 윤창호법 만들 때 다들 형량도 높였고 벌금의 액수도 높였잖아요. 자, 이렇게 했던 읽지 않지만 이에 관한 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 측정 거부를 한 경우 비슷한데 심판 대상 조문만 정확하게 조문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3페이지에다가 넣어드린 그 심판 대상 조문처럼. 그러니까 얘들 통 털어서 제목처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실어드린 맨 처음에 읽었던 양가로 1, 양가로 2에 있는 그 제목들. 자, 그래서 내용은 별거 없어요. 제곤네요, 제곤네. 그 제목이 곧 내용인데 결국은 2회 요지 중에서 이런 심판 대상 조문 1, 2, 2항 있죠? 얘들은 이 말이 이제 앞에 있는 거하고 동어 반복인데 앞에 판례하고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또는 음주 측정 거부 행위 사유에 그때도 말했잖아요.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아주 과거에는 그 음주벽이 있어서 술 마시면 음주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사람이 어떻게든 개과천선도 할 수 있고 성격도 바뀔 수 있고 뭔가 충격적인 일로 절대 술을 한 방울도 입에 안 댈 수도 있는데 그 옛날의 그 습성 때문에 현재까지 그걸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옳으냐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자, 아무런 시간적 제약도 안 두고 그다음에 아무런 그 가중 이런 처벌 따지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게 문제라고 심판 대상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과거의 위반 행위가 상당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에 이루어져서 그 이후 행해진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또는 음주 측정 거부 행위를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 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인 행위 또는 반복적으로 사회 구성원에 대한 생명, 신체 등을 위협하고 그 위험 방지를 위한 경찰 작용을 방해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고 무제한 수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도 3개의 예를 들어보니 거의 발견하기 힘들답니다. 이렇게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비난 가능성이 소주 한 잔 먹고 어떤 사람은 소주를 3병 먹고 이걸 말하고 있는 거겠죠.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재범 행위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 징역 1천만 원 이상 벌금이에요. 이하들이 아닙니다. 이상이에요. 하한선만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들이 볼 때 과중하다고 한 이런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서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성 인정하기 어렵다는 그 당시 이 위원회 그 요지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요. 조문만 남아있던 거 재차 이제 다 3종 세트 위헌 판결 다 내놓은 겁니다. 여기서 3종 세트. 제가 저 노란색을 칠해드린 이유는 저기 그 유일하게 문제를 어렵게 구성하고자 교수님께서 시도했을 때 바꿀 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저걸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또는 음주 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결론만 문제를 내면 틀리실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중요했던 사건이니까 거기를 부합할 수는 있으나까지 바꿨을 때 그걸 중간 바꾸는 판례 문제 출제 패턴으로 바꿨을 때만 안 속으시면 다른 데에서 특별하게 뭐 결론은 미리 보셨고요.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위반돼서
그래서 중간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키워드로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보충성이라고 형벌의 보충성. 예비군법, 형벌의 보충성. 그 세 개 다 동원해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판례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강의를 듣고 연습할 만한 건 자, 그래서 결정의 의 쪽으로 일단 한번 와보십시오. 예상지문 잠시 보류해 두시고 4페이지 결정의 의.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이른바 윤창호법 맨 밑에 밑줄 쳐드렸죠. 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작년 11월에 위헌 판결이 있었고 그 나머지가 이렇게 뒤에 남아있던 조문들이 위헌 판결 받았다. 자, 그러면 전체 문제를 이걸 1번은 아까 그 하고 띄워드린 거고 이렇게 나오는 게 그냥 1번 문제처럼 결론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시면 3번 똑같이 이것도 결론만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그 심판 대상 조문이 그 키워드가 약간 다르잖아요. 자, 4번 때문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11월 달에 나왔다고 했던 먼저 나왔던 그 판례입니다. 여기서 5월 달에 나온 판례에서는 이 판결 요지가 없어요. 이거. 근데 이 1번은 해설 보시면 알겠지만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 판례가 아닙니다. 요즘 추세는 이걸 물어보면 다 맞추니까 그 하나의 판결 요지 중에서 판결 요지 1 또는 2 이렇게 시작될 때 보통 명확성 원칙을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본래 그 과잉금지 원칙이라든지 뭐 평등 원칙 위반, 책임과 형벌 비례 원칙 위반 따져주는데 뭐 과소보 그 확성기에서 공직선거법상 과소보 금지 위반처럼 각각 잣대로 따져주는데 이걸 문제로 냈을 때 저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서 문제를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당시 판례에서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됐다고 한 판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결론만 딱 보고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착각하게 페인트를 교수님들께서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 문제는 여기에서 1번 그 포인트가 틀렸기 때문에 밑에는 밑줄이 없죠. 거기는 그대로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왜 X 지문이냐면 얘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각자 맞추면 여기는 맞고 여기는 틀린 거예요. 따로따로 판단한다면. 자, 별로 오래 하고 싶지 않아서 넘기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음주를 했으면 보통 때보다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듭니다. 3번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3조 2항 등 위헌 확인. 그래서 비겁한 변명인데 아까 그 2번 제목도 틀려 있던 것 같아요. 그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근데 그 의도한 건 아닙니다. 3번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3조 2항 등 위헌 확인. 아, 참 광고는 아니지만 많이 물어보신 분들 때문에 이거 마지막에 말씀 못 드리고 지나갈 뻔했는데 그 맨 마지막 유튜브 2달 전 거에 밑에 있는 댓글에 제 부서법령집 3판 개정판이 나오느냐 안 나오고요. 추록이 제가 2주 정도면 기본 강의가 끝나요. 7월 초부터 해서 중순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또 넘어와서 제가 이제 그 민법 책 그 개정판을 내서 바로 또 민법 그 기본 강의 시작인데요. 민법도 우리 그 핸드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거의 다 적중시켜 들어가지고 민법도 헌법도 다 똑같다. 공부하고 핸드북 암기해서 문제 잘 푸는 거는 여전히 확인했는데 오늘도 지금 이것만 따로 찍으러 온 건 아니고요. 민법 해설 강의 저번 주에 법원지 9급 끝났거든요. 민법이 아주 개 어려웠어요. 킹 어려웠는데 킹 받았을 겁니다, 다들. 근데 80점 목표로 하고 민법은 양이 많아서 80점 목표로 하고 핸드북만 무한 반복했으면 점수는 잘 나왔을 겁니다. 마지막에 그냥 이거 문제 나올 거예요 했던 것들이 그냥 다 답이에요. 웬 뻘소리 하느냐. 아무튼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 전체 판례를 할 생각하지 마시고 위헌이나 불합치만이라도 잡고 계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소거법에서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그 추록을 드릴 건데 이메일로 이 강의 보신 분들 얼마든지 저한테 별의별 단원법 3판을 갖고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그 강의는 유튜브에
작년 거부터 이렇게 쭉 해서 그거에 대한 강의는 다 실어드렸고 그 뒤에 바뀐 법들이 많죠. 국회법, 공선법뿐만 아니라 정당법 그런 것들 추록으로 한꺼번에 7월 중순에 기본 강의 끝나면서 그 교재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 교재이기 때문에 끝나면서 그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요청한 분들도 제가 다 체크해놨어요. 추록 주세요, 추록 주세요 했던 분들. 그러니까 그게 frequently question and answer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시거든요. 아직 7급이 안 끝났잖아요, 국가직. 그렇기 때문에 국가직 7급은 그 부서법령 모르면은 시험 붙기 힘듭니다. 그 고득점하기. 자, 세 번째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3조 2항 등 위헌 사건인데 이 그 변호사 광고 규정에는 합헌인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이나 건너목 건너다가 버스 정류장에 예를 들어 변호사 광고가 있는데 거기에 변호사 이름이 로펌 이름이 되고 그 당시 여기에 그 땡땡으로 처리되어 있는데요. 사실관계에서 그 광고 회사 이름이 들어가고 했을 때 이게 합헌이냐 위헌이냐에 관해서 엄청나게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될 거는 간단합니다.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내용은 엄청 복잡하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느냐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는 요 정도로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건 얘입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4조 14호 중 제가 이거는 이걸로 읽지 않고 일부러 위헌된 것만 빨간색으로 다 그러니까 얘를 암기하라 소리가 아니고요. 위헌된 파트만 제가 프린트에도 빨간색으로 해드렸네요. 자, 프린트 상당히 많은 그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서 심판 대상 조문으로 걸려 있는데 거기서 위헌된 것만 우리는 그 뉘앙스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걸 암기하라 소리는 아닙니다. 광고 규정 4조 광고 내용 등의 제한, 변호사 등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어요. 그 중에 14호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타 법령, 변호사 윤리장전, 권리장전도 아무튼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거나 협회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이것 때문에 그 로펌이 광고를 통해서 해서 이렇게 못하게 해가지고 회원들이 많이 실제로 땡땡이 로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로톡이라고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건 나올 겁니다. 그 광고회사 이름 로톡. 자, 근데 어쨌든 요 규정 때문에 회원들이 많이 탈퇴했다고 해서 이 사건이 변호사 업계 쪽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 다음 또 5조 읽어보시고 중에서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 이것도 금지되어 있고요. 하나 마지막 8조 2항 4호에서 여기서 문제됐던 건 협회의 이렇게 가야 돼요. 유권 해석에 위반되는 이렇게. 회규는 심판 대상 조문이 아니라 어쨌든 협회의 유권 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이렇게 위헌 판결 난 조문만 암기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프린트에다가 하나 중요하게 표시해 드린 게 있어요. 자, 통틀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권 해석 위반 광고 금지 규정. 첫 번째 대상.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변호사가 변협의 유권 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이 규정에 의해서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협회의 유권 해석에 위반되는 이라는 표지만 두고 그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방법 한정하지 않고 있어. 여기서 문제됐던 그 로펌에서 그렇게 대가를 주고 광고를 하게 만든 게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에 해당하는 여기서 끊고요.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따라서 유권 해석 위반 광고 금지 규정은 수권 법률로부터 위임된 변호사법으로부터 위임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첫 번째로 침해된 그 잣대는 법률 유보 원칙입니다. 변호사법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규정하라고 수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 위반돼서 두 번째 뭐 침해됐는지 법률 유보 원칙 위반만 기억나시면 큰일 나요. 시험장 가서. 그래서 광고를 마음대로 못하니까 뭐
침해됐겠어요? 표현의 자유하고 그 변호사들 또는 그 로펌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하나를 꼽으라. 사실 별 3개는 얘입니다. 얘. 이 변호사법. 내용상으로도 그래요. 저의 그 개인적인 감정 2번 판례 말고 내용상으로도 얘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법률 유보 뭐 침해됐는지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것만 두루뭉실 생각나면 시험장에서 낭패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보셨던 그 조항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가 수수 광고 금지 규정. 자, 이것도 여기서부터 보실게요. 이 규정이 규제하는 광고, 홍보, 소구의 행위의 목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유인을 정하면서도 대상을 특정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요. 광고, 홍보, 소개 행위 목적이 소비자를 설득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가수수 광고 금지 규정이 단순히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소개, 알선, 유인 행위를 다시 한번 규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즉, 법률 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하거나 유인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를 동시에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도 이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돼서 그 사건 그 당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겠죠. 자, 마지막 여기서 중요한 건 예상 문제로 만들어드린 예입니다. 제가 비례원칙 잣대로 목수해법으로 들이댈 때 헌법 수업 시간에 얘는 무조건 두 문자를 따서 가르쳐 드려요. 목적의 정당성이 의심 또는 위반돼서 헌법에 위반됐다는 판례는 우리가 암기할 수 있을 만큼의 양입니다. 그 처음부터 다 합쳐도. 근데 그걸 두 문자로 가르쳐 드려요. 이거는 보통은 목수는 인정되고 침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 속에서 다 위배되는 판례로 잘리는데 수단의 적합성 없는 판례 이런 거는 나올 때마다 암기하자는 게 수험 대비용입니다. 특히 이것도 판례가 많기 때문에 최근 거 위주로 2022, 21, 20, 19 이것도 가능한 할 수 있으면 저는 수업 시간에 따드리지만 두 문자를 따서 이 수단의 적합성만 왜냐 다음 중 수단의 적합성이 위반돼서 헌법에 위반됐다고 본 판결이 아닌 것은 기출이에요. 실제 기출. 여기까지는 못 내지 너무 많아서. 근데 목적의 정당성은 더 빈출이고 이것도 당락을 정하는 문제로 꼭 나오는 편이에요. 아니 반드시는 아닌데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신 판례가 여기서 탈락됐다고 나오면 무조건 그거는 그 키워드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전체를 자세하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광고 표현이 지닌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할 때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처음부터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근데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23조 1항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 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계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그래서 목수해법 요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3개예요. 이거는 최신 판례고 비교적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변호사 로펌한테만 중요한 판례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수단의 적합성에서 탈락했는데 이것도 판시를 해주고 있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법익 균형성 원칙, 최소 침해성 원칙까지 다 침해돼서 여기도 아까는 법률 유보 원칙이 위배돼서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침해됐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뭐 위배돼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돼서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잣대랑 뭐 침해된 기본권인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건 결정의 의의는 프린트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예상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3번만 같이 2번처럼은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이 판례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얘를 바꾸면 X지문이에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서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물어보는 기본 판례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건 맞추라고 내주는 거예요. 교수님들께서 얘가 얘 판례를 봤냐 안 봤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1번, 2번은. 그런데 3번은 그렇게 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자, 아까는 1번에서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 2010 11월 판례, 작년 11월 판례 음주운전 그거와 관련된 건데, 자, 여기는 늘 이 패턴을 조심하시기 바래요. 읽어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전체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 거지, 여기다 제가 같이 다시 읽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 아까 그래서 파란색으로 제가 입혀드렸을 거예요. 아마 프린트에다가. 맞습니다. 파란색으로 입혀드렸습니다. 폼 넓게 허용하는 것이 원래 바람직하다. 그런데 여기서 수단의 적합성이 탈락됐다는 거, 이것만 안 틀리시면 돼요. 자, 2달 만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반가웠는데, 7월 달은 뭐 저는 뭐 현재 그 사이트에서 그 변론 예고 이런 거 보고 선고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만 예측하는 것 뿐인데, 7월 달은 선고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게 무슨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자, 올해만 보면 법무사 남아 있고요. 법무사가 8월,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8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고, 국가 7급이 9월이고 지방 7급이 10월입니다. 그분들 이 위헌 판결만 알고 계셔도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이 작은 시간과 이 간단한 이 컴팩트한 자료가 여러분들 일생에 도움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